정적분과 없어. 아, 그래요. 정적분과 급수가 부분부적합이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필기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써드리는 거 베껴 쓴다 보다는 한번 쓱 보고 필기할 때는 칠판 안 보고 자기가 써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이게 이제 정적분과 급수라는 파트가 사실 이 파트가 사실 적분의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분의 정의는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미분의 정의는 그다음에 프라임 x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거든요. 이게 미분의 정이거든요. 얘가 뜻이 뭐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x, fx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h, fx 플러스라는 h라는 점이 있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기울기식이죠. 기울기식을 썼는데, 하필이면 h가 0으로 가면 이 점이 얘랑 가까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점이 얘랑 가까워졌을 때의 그때 기울기는 x점에서의 프라임 값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학에서 모든 정의는 다 식으로 표현이 돼요. 다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 사실 적분도 식으로 표현된 정의를 배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면. 근데 교육과정 만든 사람이 문과여서, 이게 확률이 높은데 문과여서 적분의 정의를 뒤로 빼놨어요. 선생님 때는 적분의 정의가 적분 맨 앞에 있었어요. 부분무적법의 수트에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은 화나면서 이걸 설명하지 않을 건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왜 문과 출신 그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적분과 급수라는 멘트는 사실 부분 부적법이라는 이제 친구이거든요. 이게 원래 진짜 명칭이 맞고요. 부분부적법이 적분의 정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사실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적분으로만 약간 증명시켜 드릴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부분부적법이 뒤에 왔다고 해도 아니 수투에서 정적분을 배우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수투 가르칠 때 적어도 얘를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수투를 적어 배우신 분들은 별로 안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 사실 뭘 하려고 했던 거냐? 어떤 그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약간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땅이거든요. 땅. 제가 갖고 있는 땅. 지 땅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땅이 다 직사각형으로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없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곡선으로 된 어떤 이런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근사치를 구할 수밖에 없어서 얘를 이제 다 쪼갭니다. 좀 쪼개가지고 너무 많이 했다. 풀어야 되는데 쪼개서 대충 할게요. 이렇게 난리냐 이거. 쪼개가지고 대충 이 정사각형 한 개짜리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얘네를 내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땅의 넓이를 근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항상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 보니까 넓이를 구하고 싶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의 넓이가 궁금해요. 이렇게 생긴 이 곡선 부분의 넓이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제 원래 옛날 사람들이면 다 어떤 식으로 했다? 여기를 쪼개죠. 어떻게 해요? 저기 A랑 B라고 하면요. A부터 B까지를
등분을 합니다. 지금은 4등분을 했네요. 4등분. 그쵸? 등분이 똑같이 나온다잖아요. 4등분을 한 다음에 이 걸친 부분들에 대해서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직사각형 4개의 넓이를 더하면 대충 곡선 넓이랑 비슷하지 라는 멘트를 치거든요. 저걸 이제 제가 한번 지금 써보면 넓이를 지금 써볼 거예요. 자, 근데 이 곡선을 이루는 함수식은 내가 안 칩시다. 이 fx를 내가 알아요, 지금. 얘가 뭐 루트 x든 아니면 뭐든 알고 있는 상황이라 칩시다. 로그 x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죠. 이 넓이. 직사각형 넓이 4개를 다 더해볼게요. 근데 첫 번째 i 구해볼까요? 첫 번째 i 직사각형이니까 뭐랑 뭐를 알아야 돼요? 가로랑 세로를 알아야 되겠죠. 가로 길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로 길이 뭐냐면요. b-a란 거리를 4로 나눈 거잖아요. 가로 거리. 그게 쉽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로 거리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친구의 세로 길이는 여기보다는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 함수를 지나가는 중이잖아요. 이 x좌표를 함수에 넣으면 나오는 y값이 세로 길이일 것 같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이 x좌표는 뭐냐? x좌표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 x좌표는 a라는 친구한테서 요만큼 더 온 거잖아요. a라는 친구한테서 요만큼이 뭐예요? 4분의 b-a요. 그쵸? a라는 친구로부터 4분의 b-a만큼 온 게 x좌표잖아요. 걔를 f에 넣으면 되니까 이 친구는 a 더하기 4분의 b-a라는 걸 f에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곱하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첫 번째 i 넓이가 나왔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쵸? 그럼 제가 소개한 두 번째 거 넓이를 물어볼게요.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뭐냐? 그쵸? 가로는 4분의 b-a죠? 세로는? a 플러스 2분의 2분의는 두 개를 곱했다는 뜻이죠? 좋아요. 네, 요거를 이러면 끝이 아니지. 곱해야죠. 아니지. 이건 f에 집어넣어야지 y값이 나오지. f에 집어넣어야지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앞에 거랑 뭐만 다르냐? 세 번째 거는 4분의 b-a라는 가로 길이는 똑같죠? 가로 길이 똑같아요. 등분이니까. 근데 세로 길이는 이제부터 f에다가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a로부터 4분의 b-a를 3개 간 애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x좌표가 얘로부터 하나, 둘, 셋 간 x좌표일 거 아니에요? 걔를 f에 넣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 i는 4분의 b-a의 마지막에는 a 더하기 4칸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를 4개 간 x좌표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쌤, 네 번째 i는 사실 fp 아닙니까? 그쵸? x좌표가 b니까 저거 계산해봐. fp하고 그렇죠. 잘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럼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제가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가 1, 2, 3, 4로 변하고 있다. 뭐 쓰면 좋아? 간단하게 할 건데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어. 1, 2, 3, 4 하나씩 커져. 뭘 쓰면 좋아? 시그마를 쓰면 좋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나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여기에 k 곱해줘야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직사각형,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직사각형.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구분구조법의 일단 정의거든요. 시초고요. 그러니까 님들이 자 보세요. 이거 솔직히 고1 때 가르쳐도 알아요. 시그마 때문에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시그마 안 쓰면 고1 때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건 원래 수1까지만 배우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시그마까지 배웠잖아. 야 근데 봐봐. 아무리 봐도 4등분은 짜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 사람들 시간도 많았고 핸드폰도 없었고 게임도 안 하고 할 게 뭐 없는데 뭐 농사 짓다가 밤 되면은 이제 뭐 불 꺼지면 뭐 할 것도 없잖아. 걔네가 뭘 했느냐.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야지를 시전한단 말이에요. 야, 너는 4등분 했어? 나는 8등분 할 거임. 자, 보세요. 8등분을 하게 되면은 8등분 해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더 곡선의 넓이에 근접하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오차가 더 줄어들죠? 그렇죠? 8등분 하면은 더 곡선의 넓이에 가깝죠? 대신에 8등분을 했으니까 가로 길이가 뭐가 됐어요? 8분의 b-a가 됐겠죠? 당연히 한 칸, A로부터 몇 칸? 한 칸씩이 8분의 b-a 칸만큼 가겠죠? 그럼 직사각형이 몇 개 나오겠어요? 8개 나오겠죠? 1 집어넣어보세요.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거 넓이 나오나요? 8분의 b-a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가 A로부터 이거 한 칸 나온 거. 맞네요, 그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등분을 더 많이 하면. 당연히 16등분 하면 더 가깝겠죠. 16등분이면 16등분이면 곡선의 넓이에 가까워지겠죠. 32등분이 더 가깝겠죠? 64등분 더 가깝겠죠. 이제 좀 전문적인 수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얘를 존내 많이 등분하면은 곡선의 넓이에 많이 가까워지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멘트에서 어떤 기호가 떠올라야 돼요. 뭘까? 계속 소개를 해요. 무한대 말고요. 네. 가까워진다 라는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이건 아니죠. 리미트죠, 리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미트라는 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리미트도 잘 안 배우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이거 물어보면은 대부분 대답이 1라고 잘 나오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말하는 뜻은 이거예요. 이게 x 플러스 1 함수인데, 자, 여기가 이 점이 1,1이래요. 근데 x가 1로 가까워진다는 건 x 값이 1로 가까워지면은 y 값은 어디로 가까워져? 를 물어보는 게 리미트예요. 그러니까 리미트는 x가 1로 가까워질 때 이 친구의 y 값 어디로 가까워지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너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2로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y값 2로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근데 2로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그 앞에 있는 숫자, 가까워지는 숫자 2만 딱 내뱉게 하는 게 리미트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주 좀 리미트에 대한 얘기 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원래는 수초 초반에 원래 했어야죠. 원래는. 그리고 어차피 대학교 가시면은 좋은 대학 가면 1학년 때 조금 안 좋은 대학 가면 2학년 때 이준원 대타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그때 배워서 이해는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리미트는 뭐다? 가까워지는 그 값을 나오게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기호이고. 보세요. 제가 얘를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뭐에 가까워져요? 곡선의 넓이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리미트를 활용해서 이제 뭔가를 표현해서 계산을 딱 때리면 진짜 곡선의 넓이가 나온다 이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를 8등분도 아니고 16등분도 아니고 n등분을 때리겠습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 n분의 b-a죠. n등분 때리니까. 당연히 여기 n분의 b-a가 맞고요. 당연히 직사각형 봐봐. n등분 했으니까 직사각형 n개 나왔겠죠. n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n등분을 어떻게? 아까 뭐 서류가 얘기한 것 중에 하는데 어떻게? n등분 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만 표현해놔도 될 수도 있었는데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이제부터 얘를 계산하면은 얘를 계산해서 뭔가 값이 얘를 계산해서 뭐 2 이렇게 값이 나왔잖아요. 그냥 계산해보니까 2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 2라는 값이 뭘 의미해요? 곡선의 넓이를 의미해요. 왜요? 이 친구가 가까워지는 값을 제가 계산해서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가까워지는 값이 결국 누구의 값이에요? 곡선의 값이었다는 거죠. 내가 더 설명 안 할게. 이렇게 더 많이 안 할게. 잘 모르겠다. 리미트를 오늘 설명할 수 없잖아. 내가 리미트 맨 처음 설명할 때 거의 한 30분, 40분 자꾸 설명하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하는데
좀 아쉽죠? 여러분들이 리미트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이 없게 할 건데 이 정도만 합시다. 네. 여러분 이제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뭐예요? B부터 A까지를 현내 무한등분 하겠다.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졸래 많이 나올 건데 무한계 나오거든요 직사각형이. 근데 그 무한계의 넓이를 따다다다닥 더하면은 곡선의 넓이랑 가까워지는 게 맞죠.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죠? 거의 곡선의 넓이 나올 거고 그 값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자 y는 x제곱이 있는데 이 친구 0부터 1까지 접근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접근값 3분의 1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 넓이가 3분의 1인 건 이미 알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저 논리대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네요. 왜요? 거리 1짜리를 제가 n등분 때릴 거잖아요. 그쵸? 자 함수는요 0으로부터 n분의 1을 k개만큼 더할게요.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면요 0으로부터 이거 k에 1 집어넣어서 이거 한 개만 더해주면 돼요. 그 친구 f에다가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뭐라고요? n개를 더하겠죠? 이런 사각형에 n개를 더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했지만 그 적분의 정의는 뭐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거다. 누누이 얘기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하나 있겠지만 일단 넘어가서 가로 곱하기 세로이고 이거 써봤어요. 자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곡선 넓이에 가까워지겠죠. 진짜 가까워지겠죠. 그쵸? 무한등분하면 계산할게요. 자 여러분들 함수 제대로 배웠죠? 함수가 뭐예요? 이 함수 뭐예요? F라는 상자에 X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제곱하래요. 지금 F 상자에 누구 들어왔어요? 이거 들어왔죠. 이거 제곱할게요. 그렇게 하라는 상자니까 알았죠? 0 더하기니까 그냥 이거네요. 계산해볼게요. n제곱분의 k제곱이네요. 제곱하면 앞에 n분의 1 곱해줬네요. 그리고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죠. 계산을 못하겠냐고요? 아니에요. n 세제곱분의 1 밖으로 뺄게요. 상수니까요. 왜 상수예요? 밖으로 여기 밖으로 빼면 안 되죠. 리미트는 안쪽에 있고 여기 밖으로 뺄게요. 이거 왜 뺐어요? 중심 문자 k니까 얘는 상수예요. 그쵸?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뭐야? 수 원대 했죠?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나오겠네요. 시그마 계산이 됐어요. 그쵸? 됐죠? 자 이제 리미트의 중심 문자 n인데 n에 대한 리미트 무한대씩 계산을 해보니까 최고차 계수가 3차, 위에 것도 3차예요. 계수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나오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구분구조법으로 봐봐요. 이 안에 있는 시그마나 이런 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산을 내려갔더니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아까 써놓은 그 값들이 3분의 1로 가까워지는 중이야 라는 거잖아요. 얘 넓이가 원래 3분의 1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가까워지는 중이야 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접 보세요. 이 친구 아까 직접 인테그랄로 구해보니까 진짜로 적분 넓이가 3분의 1이었죠. 그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구하는 게 원래 맞고 옛날 사람들은 싹 다 모든 적분을 구분구조법으로만 했는데 이걸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일단은 이러한 식을 이 구분구조법에다가 다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3분의 1 튀어나오고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식으로 적분이 되더라를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분법만 갖다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분구조법으로 증명해 놓은 거예요. x제곱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구분구조법으로 증명해 놓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렇게 접근하는 방법 말고도 수많은 접근법이 있어요. 수많은 건 아니고 한 3-4개 더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이제 리만 접근법이라고 리만 현상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직사각형 활용하는 접근법은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이용해서 만드는 적분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배울 거예요. 대학교 때. 지금 말고. 자, 결론을 말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분누적법의 정의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애를 인테그랄로 변환시켜서 편안하게 계산을 하는 걸 연습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 좀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인테그랄을 구하려면 총 이제 3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크게 2가지지만 첫 번째, 어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대충 여기 위에 써져 있는 숫자랑 이런 데 들어있는 숫자를 기반으로 얘네들을 기반으로 아, A부터 B까지 접근하는 거구나 를 눈치를 까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뭔가 줄 거예요. 그럼 얘네가 알아서 어서부터 어디인지 눈치를 까줘야 돼요. 알았죠? 두 번째로 함수식을 눈치 까야 돼요. 대체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눈치를 까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쓴 식 중에서 이 식을 보면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은 k는 1부터 n까지 자, n분의 1에 n 제곱분의 k 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이 있었잖아요. 이 식만 보고도 함수 함수가 x 제곱인가 보다. 함수가 x 제곱인가 보다. 이렇게 눈치를 까야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해드릴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낸다고 문제 이렇게만 내 계산해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인테그랄로 바꿔서 20만 보자마자 이거 0부터 1까지인가 본데? 알아내야 되고 x제곱인가 보다. 원래 함수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입니다. 뒤에 dx까지 써줘야 되는데 dx는 원래 누구예요? 가로길이에요. 가로길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항상 얘 곱하기 dx 써져 있잖아요. 얘가 가로길이에요. dx가 사실 뭔 뜻이냐면 x를 출마 잘게 쪼갠 값이에요. 들어보세요. 델타 x가 뭔지 본 적 있어요? 델타 x가 x의 차이예요.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의 x거리 차이가 델타 x예요. 물리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죠? 델타 왜 써요? 자, 차이가 디퍼런스잖아요. 디퍼런스. 영어 D를 갖다 쓴 거예요. 그리스 로마자에다 델타가 D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큰 차이고요. 스몰 dx는 중의 작은 차이예요. x의 중의 작은 차이면은 이 친구 가로 길이가 맞죠? 얘가 원래 가로를 담당했던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함수값이죠. 함수값. 얘가 원래 세로였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쓸 때 세로 곱하기 가로 직사각형 넓이 계산하는 중이 이라는 표현을 꼭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이 곱하기로 되어 있고 dx를 곱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원래. 그리고 되게 보세요. 되게 얘가 왜 중심 문자예요? 되게 우리는 가로축이 정의역축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인 거거든요. 원래. 네, 예서가 지겹대. 예서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야, 이번엔 예서가 저 벽에다가 머리를 대는 것 같고 당연히가 안 나니까 이제 예서가 이제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크게 3가지를 알아야 되고 크게 아니고 3가지 알아야 되는데 크게는 2가지 범위랑 함수를 찾아야 됩니다. 뭘 보고? 문제에서 이딴 식으로 주어진 구분구조법 식을 보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연습을 하고 나중에 야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야매 방법은요, 구분구조법 문제 중에서 한 4개 중에 3개는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뇌가 없어도 되고요. 그냥 민서 관심 갖지 말아야지. 뇌를 빼고 그냥 다 맞을 그러니까 뇌를 빼면 75점 이상 나오는 방법인데 대신에 이제 안 풀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제대로 알면은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뇌 빼는 방법을 저는 거의 안 써요. 알았죠? 네, 알면 드릴게요. 어디 있냐? 그 앞쪽 거 말고요. 뒤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1882번을 제가 한번 풀어볼 건데 식을 한번 써볼게요. 1882번을 보고 이게 일단 먼저 구분구조법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쵸? 자, 볼게요.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집중해주세요. 일단 보고 합시다. n분의 1에 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n분의 n 플러스 2의 제곱 n분의 n 플러스 n의 제곱이라 되어 있을 거예요. 2n이라 되어 있네요. 자, 이걸 구하려고 했어요. 전혀 부적법처럼 생기지 않았죠? 근데 잘 보세요. 일단 먼저 님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숫자가 하나씩 커지는데 더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그마를 쓰고 싶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래서 n분의 1 내리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1부터 n까지니까 n까지 n분의 n 플러스 k의 완전 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면 좀 예쁘지가 않아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구분무조건 꼬라지를 잘 보세요. 원래 꼬라지를 잘 보세요. a 더하기 n분의 어쩌고 k죠. 그렇죠? 쟤도 그러면은 a 더하기 n분의 어쩌고 k를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n은 n끼리 나눠주고 n분의 k 내리는 이렇게 써버리면 왠지 a 더하기 n분의 어쩌고 k처럼 보이게 된 거죠. 일단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고쳐놨으면 82번은 인테그랄 이제 바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얘가 가로의 길이에요. 보세요. n분의 상수 있죠? 가로 길이입니다. n분의 상수 가로 길이 몇 개? 이런 거죠.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제가 가로 길이 알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좀 기억하셔야 되니까 베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k에다가 1하고 n을 넣으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k에 1을 넣으면은 대충 근처 값이 나오죠, 이 친구. k에 n을 넣으면 맨 끝에 값에 가까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k에다가 1 넣어봤어요. 1 플러스 n분의 1에 인성아, 얘는 어디로 가? 소리 있잖아,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대면은 이거 얼마야? 1이지. 그럼 얘 시작이 1인가 보다. 봐봐. K에 1을 넣었다는 게 뭐야? K에 1을 넣었다는 건 첫 번째 직사각형 근처에 있는 데를 본다는 거 아니야? 시작이 1인가 봐. 다시 해볼게요. 이제 K에 N 넣어볼게요. K에 N을 넣으면 마지막 직사각형 근처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K에 N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쓰고 있으니까 기다릴게요. 구분무조건이 처음인 친구들이 있거든. 원래 처음이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처음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야, 아니야. 원래 정규 교육 과정이면 이게 처음 배우는 게 맞지? 지금이. 자, 봐봐요. K에 N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1부터 2, 3, 4에서 N 집어넣을 거 아니야. N 집어넣으면 1 더하기 N분의 N. 이건 2잖아요. 그렇지? 이 친구 1부터 2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1부터 2 보고 있었구나. 그럼 잘 들어봐. 그러니까 너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fx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부터 2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야, 다시 봐봐. 집중해라. 1부터 2를 내가 n등분 할 거잖아. n등분 했잖아. n개니까. 1부터 2 n등분 했어.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야? 여기를 n등분 했어. n분의 1이야, 1. 얘 거리가 1이잖아. 두 개 빼고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 가로 길이여야 되겠네? n분의 1 있다. 가로 길이야, 가로 길이. 가로 길이 그대로 나가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중이야, 돼. 들어봐. 잠깐만, 이게 세로라는 거 아니야? 이게 세로. 이제부터 잘 들어봐. 그럼 너네 봐봐. 그러니까 이게 세로 길이니까 세로 길이 나오려면 가로 길이 맞지? n분의 1 가로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 길이 할 거면 어딘가 k번째가 1 플러스 n분의 k일 텐데 n분의 1을 k에게 갖고 n분의 1을 k에게 갖고 이 값을 어떤 함수에 집어넣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세로 길이잖아. 1 플러스 n분의 k라는 이 x값을 뭐 어떤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왔대. 이 함수 무슨 함수일까? 다시 한번 집중해봐. 다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들어보세요. 처음이랑 시작이랑 끝을 일단 알았죠. 여기 n등분 했으니까 한 칸이 n분의 1인 것도 알았죠? 한 칸이 n분의 1. 제가 이제 k번째 직사각형을 구할 거예요. k번째 직사각형을 구할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여기 x좌표는 1로부터 n분의 1씩 k번을 간 거죠. 그러니까 n분의 1씩 k번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현재 x좌표가 1 플러스 n분의 k인 거죠. 1로부터 n분의 1씩 k번 갔으니까 자, 이 아이의 높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높이가 저기 나와 있어요. k번째의 높이가 얘래요. 그쵸? 봐봐요. 이 x좌표를 어떤 함수에 넣었더니 나오는 높이가 이거래요. 그 함수 무슨 함수일까? 너무 힘들어? 오케이, 넘어갈게. 아니지. 당연히 어떤 함수일까? 이게 x좌표야. 얘를 어떤 함수에 넣었어. 그랬더니 이런 세로 길이가 나왔대. 그 함수 어떤 함수야? 제곱해주는 함수야. 그치, 제곱해주는 함수지. 이런 x좌표를 넣었더니 y값이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이 나왔대. 이 함수 어떤 함수야? fx. 이 fx 어떤 함수? x제곱이었네. 아, 봐봐. 여기는 함수를 쓰기로 했잖아. x제곱 쓰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함수 배울 때 내가 뭐라 했어? 저 상자는 들어온 애를 어떻게 변화시켜줘? 자꾸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에 쓰인 어떤 그 상자는 이 노란색 들어온 애를 제곱해주는 상자였으니까 y는 x제곱이었을 거야. 자, 뒤에 dx 그냥 붙여주면 돼. 가로 길이. 누구 대신? 얘 대신. 아, 지금 위에 있는 이 문제 있지. 위에 있는 이 문제는 이거였네. 위에 있는 저 문제는 결국 이거였네. 계산하면 되겠다. 3분의 7? 3분의 7이네. 이런 문제인 거죠. 좀만 더 해볼게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정석 방법하고 야매 방법도 해보는 걸로 할게요. 889번 해볼게요. 1889번. 네. 윤정아, 너한테 물어본 거면 야박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좋아. 그럼 또 질문할게. 그러면 알았어. 자, 가볼게. 이번 석유랑 논의 마셨으니까 석유로 질문해볼게. 자, 가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1 3n 플러스 2분의 1 해가지고 3n 플러스 n분의 1인 것 같아요. 4n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쓰면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네가 센스 있게 써야죠. 4n이라고 써져 있지만 그럼 보세요. 아니 내가 여기 일단 시그마를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까지 이거 바뀌는 거 보니까 3n 플러스 k분의 1인 거잖아. 지금 내가 더하고 있는 애들이 k 1, 3차 넣어봐. n까지 맞지? 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부등호식으로 보기에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가로 길이가 없네. 그러니까 n분의 b-a 같은 n분의 어쩌고인 n분의 상수가 있어야지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직사각형 넓은데 가로 길이가 없어. 근데 얘들아, 가로 길이 내가 만들어줘. 어떻게 만드는지 봐봐. 자, 정확히는 가로만 없는 게 아니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진짜 중요한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 근데 정의역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어떤 시작점이지 A점이 시작점으로부터 n분의 그 가로 길이 n분의 뭐만큼 k에게만큼 더해주는 이거잖아. 근데 얘 봐봐. 더해주는 k를 보니까 그냥 k만 더하고 있어. 가로 길이가 k개인 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k만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은 위 안에 n분의 1을 곱해줄게. 곱할게.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자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들어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줄게. 함수의 안쪽은 시작점 더하기 가로 한 칸
칸이야? 한 칸이 K 개인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 가로 한 칸이 K 개인. 그래서 K번째 직사각형이 봐봐. 세 번째 직사각형은 시작점으로부터 가로 세 칸간. 다섯 번째 직사각형은 시작점으로부터 가로 한 칸을 5개 간.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전에는 K에도 가로를 몇 칸 간 이런 표현이 없었으니까 나눠줄게. 위아래 n분의 나눠주면 두 가지 효과를 얻어. 어떤 효과? 봐봐. 안에서 계산해볼게. 여기 계산하면은 3 더하기 n분의 k라는 게 되고 밖에 n분의 1 뺄게. 이 빨간색 n분의 1 밖으로 뺄게. 이렇게 해주면 잘 들어봐. 가로 길이 떴고 1번 가로 길이가 떴고 자 2번 3이라는 어떤 시작점인 것 같아. 얘가 시작점으로부터 n분의 1이라는 가로 길이를 k에게 가줌이라는 뜻이 뜨게 되겠네. 요거는 좀 해줘야 돼. 이건 약간 트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봐. 맨 처음에 잘 대답한 것처럼, 성격에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시그널을 만들었는데 이 새끼 너무 허전해. 가로 길이가 안 보여. 그러면은 n분의 1을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쑤셔 넣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만들었어? 위아래 n분의 1을 곱해서 만들었어. 그럼 가로도 챙겼고 그 다음에 시작점으로부터 가로 길이 k에게 간. 이것도 챙겼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구분구조법이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야. 시작점이 어디야? 이제 인테그럴로 표현할게. 아니죠. 함수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시작점은 딱 그 n분의 k 있는 거 있죠. 얘만 보시면 돼요. 얘만. 네, 얘만 보시면 돼요. 시작점이 어디야? 3이에요. 3. 봐봐요. 왜 이 빨간색만 봐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요 꼴만 보시면 돼요. 요 꼴을 찾는 거니까 저 꼴이 비슷하게 보이는 순간부터 여기서 시작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k에 1을 넣으니까 3 더하기 n분의 1 n 무한대로 가니까 3, 시작점 3 끝점은 4죠. 야 그러면은 가로 한 칸이 얼마가 나와야 돼? n분의 1 잘 나와 있네요. 가로 한 칸 n분의 1 그쵸? 왜요? 내가 지금 어떤 아무개의 함수를 3부터 4까지 접근하고 있을 건데 그럼 거리 일자리 n등분 했으니까 가로 길이 하나 n분의 1 맞죠? 그쵸? 야 성규야 그 함수 뭘까? x분의 1이죠. 왜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왜 x분의 1이냐면은 3부터 4까지야. 여기 어디가 k번째 x좌표를 보자. k번째 x좌표는 3으로부터 가로 길이 한 칸을 k개 간 거겠지, 그치? 3으로부터 가로 길이 한 칸, 가로 길이 n분의 1이래요. n분의 1이래요. 그거를 k개 간 만큼이 이 친구의 x좌표겠지. 그거를 내가 함수에 넣었더니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3 플러스 n분의 k라는 x좌표를 어떤 함수에 넣었더니 이런 꼴이 나왔네. x분의 1이었어야지 함수가 x분의 1이었어야 이 x좌표 넣으면 이런 꼴이 나오는 거지. 정답은 이거입니다. 적분해서 계산하면 ln 3분의 4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이 친구가 얘가 되었고 얘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갈게요. 원래 그래 원래.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말했지. 시작 전에 1초 쉬는 이유가 구분구조법 집중해야 된다고. 집중해서 깨우치면 맞아. 진짜로 잘 맞아. 근데 아까 포기하면은 이제 하나도 못 맞지. 야매 방법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 근데 아쉽게도 야매 방법을 오늘은 알려드리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외워볼까? 네네. 93번 해볼게요. 예, 93번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풀어볼 수 있는 친구는 풀어보는 건 좋은데 잘 모르는 친구는 계속 보세요. 보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구분구조법 포기할 생각 아니면 다음 시간 숙제는 무조건 푸셔야 돼요. 무조건. 안 풀리더라도 한 땀 한 땀 다시 쓰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 때 이거 정이거든요. 구분구조법의 정의. 이거 써놓고 계속 이 모양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가시면 좋아요. 가볼게요. 2의 n분의 2
2 곱하기 2의 n분의 4 3 곱하기 2의 n분의 6이에요. n 곱하기 2의 n분의 2n이요. 잡을게요. 이걸 한번 해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쨌든 더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시그마로 쓸게요. n제곱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 위에랑 앞에가 바뀌거든요. 자, 앞에는 1, 2, 3, 4로 바뀌니까 k 1, 2, 3, 4. 자, 위에는 2, 4, 6, 8로 바뀌니까 2k라고 써주면, 아이고 n이 있네요. n분의 2k라고 써주면 잘 쓴 것 같아요. 그렇죠? 1, 2, 3, 4가 앞에 바뀌니까 k 1, 2, 3, 4. 또 k에 1, 2, 3, 4 넣었는데 2, 4, 6, 8로 바뀌려면 2k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자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가로 길이인데 n제곱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n등분을 했으면 n분의만 있어야죠.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를 n등분 하겠음? 그럼 n분의 뭐 3, n분의 1, n분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n제곱은 뭡니까? 이거 뭔 소리예요? n 하나 넣으란 소리예요. 이 새끼. 이게 이제 가로 길이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조금 어려운데, 자, 이제 내가 아까부터 찾는 게 뭐예요? K번째의 정의역을 찾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서 내가 일단은 이 꼴을 찾을 건데, 이게 바로 K번째의 정의역이잖아요. K번째 직사각형의 이게 K번째라고 치면은 이 친구의 정의역이 뭐라고요? 이 정의역 A로부터 이걸 K에 간 거임. 그러니까 A로부터 자 얘를 K에 간 거임. 이 정의역을 찾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꼴을 찾는 게. 근데 이 문제에서 뭔가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요? 왜냐면요, K번째 정의역이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0 플러스이기 때문에 뭔가 A 플러스 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 n분의 k도 그럴 것 같아. 이 친구도 n분의 2k이긴 하지만 제가 이를 잠깐 빼면은 이렇게 써주면은 아, 이게 사실 얘네가 사실 0 플러스 n분의 k였지 않겠느냐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잘 들어봐 얘들아. K번째 직사각형의 정의역에는 K가 달려있을 거야. n분의 어쩌고 K가 달려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n분의 어쩌고 K 달려있는 저기 동그라미 흰색으로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얘가 정의역이었던 거야. K번째 직사각형에. 자, 내가 시작점 찾을게. 이제 인테그랄하고 시작점을 찾을게. 시작점 뭐야? n에다가 K에다가 1 넣어봐. 0 플러스 n분의 1이야. n은 무한대로. 시작점 0이야. 끝점은 K에다가 n을 넣어봐. n번째 직사각형 K에 n을 넣어봐. 1이네? 끝점 1이야. 자, 헷갈려? 그림 그려놔. 아, 나 0부터 1보나 보다. 야, 가로 길이 얼마 나와야 돼? 0부터 1 n등분 했어. 가로 길이 n분의 1 나와야 돼? 잘 나왔네. 가로 길이. 그치? 좋아. 그럼 봐봐. 자, 원래 함수가 누구였을까? 이 친구 K번째 정의역이 뭐라고? K번째 정의역이 0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이 가로 길이를 K에게 간 거니까 K번째 정의역 n분의 K잖아. 이 정의역을 내가 어떤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이 나왔대. 얘가 세로 길이일 것 같은데 이 정의역을 어떤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이런 세로 길이가 나왔대. 그 함수가 누구냐면은 이거지.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n분의 k 넣어봐. 저거 나올 거 아니야. 아, 0부터 1까지 이 친구 접근하는 중이었구나. 네, 라고 알아둬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 뭐냐 저거 하다하다 집에서 그냥 채원이 구경하고 있네요. 네. 그래요. 이 얘기는 구분구조법은 좀 많이 설명도 해드렸고 예전에. 네, 저거 접근하면 돼요. 저거 구분 접근해야 되겠다, 그치? 다음은 지수함수니까.
그대로의 미분에 적분해가지고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대로의 적분한 거 요거부터 1 빼기 인테그랄 미분한 거에 적분한 거.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이거는 부분적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제가 안 내고요. 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1900번 같은 거 해야 되나? 1900번? 잠깐만. 1900번이 맞는 것 같다. 1900번. 네, 1900번 하고 1900번 하고 역함수와 정적분의 개수 따르면 너무 빡셀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숙제는 뭐 적당히만 내야겠다. 또 1902번까지만 내면 되냐? 문제가 몇 번부터는 너무 몇 개 없다. 지금 78번부터 나 터프다 포함해서 할게요. 못 써보니까. 아니 채원아 맨날 눈치 봐. 그러면 안 되지. 눈치 본다기보다는 채원이가 딱 이런 거 아니야. 더 늘어나구나 혹시. 네. 자, 1900번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그 뒤에 급수 문제 더 있지만 제가 일단은 말했죠. 저랑 미적분 교육방학 때 아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2개 정도 나올 건데 이거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애들이 던진다니까. 근데 아는 애들도 쉽게 푸니까 맞아줘야 돼. 자, 1900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볼게요. n분의 4 있어요. 왠지 가로 길이 같죠? n분의 상수니까 이제 k는 1부터 n까지 옆에 보니까 루트 2 빼기 n분의 k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쪽은 뭔가 함수에 대한 얘기겠죠? 들어보세요. 제가 시작과 끝을 어떻게